수도권에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주를 전국 대유행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가 심상치 않습니다. 경기도는 제2의 신천지 사태로 규정하고 신도 명단 확보에 나섰지만 교회 측의 비협조로 쉽지가 않습니다. 1학기 내내 아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노심초사했던 학부모들. 2학기에도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수해 지역에 방문해 복구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현장에 동행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교회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수도권 내 추가 확진자 수는 연일 세 자릿수를 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 대유행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세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지금 확산세가 가장 뚜렷한 곳이 수도권입니다. 우리 지역 상황 좀 살펴볼까요? 네, 연일 수도권에서 나온 추가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넘고 있습니다. 네. 교회와 카페 같은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빠르게 불어난 건데요. 현재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감염 사례는 교회발 감염입니다. 네. 특히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교인들이 전국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넘어서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18일 우리 지역에서 새로 추가된 환자들을 보면요. 인천에서 18일 오전에 12명의 환자가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 모두 교회 관련 확진자들이었고요. 이 중에서도 10명이 바로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포의 경우에도 18일 3명의 환자가 추가가 됐는데 2명이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 3월 신천지 때보다 더 큰 위기다 이렇게도 발표를 했는데 지금 교인 명단을 확보해서 지자체에 통보하기도 했죠. 네, 방역당국에서는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단을 확보를 해서 각 지자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경우 지역별 파악된 교인의 수가 인천이 140명 정도가 되고요. 부천이 50명, 그리고 김포가 2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지자체는 이들 교인들에게 자가격리 통보를 하고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인 확진자들이 지난 8일과 또 15일 주말에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에 참석을 하면서 그 방역 범위가 더 확대되고 있잖아요. 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일부가 지난 8일 경복궁 일대에서 있었던 집회와 지난 15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역시 지난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이후 17일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정부는 이틀 동안 이곳에 최소 10명의 확진자가 참석을 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수도권 지자체들은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에게도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은 이런데 검사 대상자 일부가 지금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참 눈살이 찌푸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자체에서 이 교인 명단을 받아서 이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정하영 김포시장은 SNS를 통해서 사랑제일교회 관련 진단검사 대상자 중에서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방역당국을 되레 협박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남기기도 했고요. 네. 박남춘 인천시장의 경우에도 자진해서 검사를 받아달라라면서 이제 경고글을 SNS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18일 교인 일부가 검사를 받지 않거나 확진 판정을 받고도 도주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면서 교회 관련 경기도민들과 집회 참석자들은 8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수도권에서는 지금 거리 두기를 좀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 지자체 방역 대응 상황 짚어볼까요? 네, 서울과 경기, 인천까지 수도권 지자체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을 하면서 한층 강화된 방역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별로 또 추가된 조치들도 있는데요. 경기도는 심지어 개인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재명 지사의 브리핑 내용으로 듣고 가시죠. 개인적 사생활 그리고 음식물 섭취와 같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실외의 경우는 아직까지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집회나 공연과 같은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에 한하여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위반을 할 경우는 관련 법에 따라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주가 그 수도권을 넘어서 전국 대유행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네. 좀 주의를 해보면 될까요? 네, 앞서 방역 당국은 현 상황을 대규모 유행의 초기 단계로 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18일 브리핑에서는 이번 주가 수도권 확산을 넘어서 전국 대유행을 가름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말도 남겼는데요. 그러면서 수도권 주민들에게 깊은 당부의 이야기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의 주민들은 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2주간 출퇴근, 생필품의 구입, 병원 방문 등의 필수적인 외출 외에는 집에 머무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시로 손을 씻으며 사람들이 밀집하고 밀폐된 공간에 방문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 밖에도 정부는 19일 0시부터 수도권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 외 그리고 모임이나 활동 전부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자, 모두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새로운 소식 나온 데도 또 전해주시죠.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경기도는 제2의 신천지 사태로 규정하고 신도 명단 확보에 나섰지만 교회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역시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18일 기준 경기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52명입니다. 이 중 교회 관련 확진자는 28명인데 1명 빼곤 모두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가장 큰 걱정은 이들로 인한 이른바 N차 감염입니다. 특히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들이 경기 남부와 북부 가릴 것 없이 31개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어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전파를 제2의 신천지 사태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사랑제일교회 측에 전체 신도와 광복절 집회 참가자 명단을 즉각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교회 측이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교회 측이 당국의 방역 조치에 비협조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내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주간 모든 종교시설에선 정규 모임 외 소모임이 금지되고 식사 제공 등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원의 한 교회는 지난 15일 교회에서 학예 수련회를 개최해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이 교회의 정규 예배를 포함해 교회 명의의 모든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경기도는 또 만약 교회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일체를 교회 측에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1학기 내내 아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노심초사했던 학부모들은 2학기에도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학부모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며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길 바라왔는데 2학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또다시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집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엄마들도 답답하고 아이들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빨리 이게 좀 종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마들이 엄청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부는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자 지난 16일 서울과 경기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시행하는 학생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천 지역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학생 밀집도는 다음 달 11일까지 정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고등학교는 학생 밀집도를 정원의 3분의 2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개학을 앞둔 학교들도 학생들 스스로 코로나19 증상을 체크할 수 있는 자가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방역을 1시간 가까이 전 교실과 식당 부분을 다 해결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그 이후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1일 이후에도 등교 수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개학을 앞둔 교육당국과 학부모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전국 대부분 학교가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지역의 교육 현장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과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당국이 2학기에도 원격 수업을 병행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 학습 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되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지난 1학기에 원격 수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여기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가 학생들의 학습 격차 문제였습니다. 네. 1학기에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면서 아이들을 만난 선생님들은 바로 이 문제를 체감할 수 있었고요. 고등의 경우에도 지난 6월 모의고사 결과 중위권 비율이 줄어들고 학력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또 학생과 학생의 관계 맺기로부터 출발해서 총체적인 교육의 결과물로서 전인 교육이 가능한 건데요. 현재 이제 등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회성 교육 등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당초에 수도권 지역에서는 2학기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내로 확대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19 2차 대유행 우려가 확산되면서 이마저도 힘들게 됐죠. 지역 간의 학습 격차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려되는데요. 학교 현장에서도 고민이 참 깊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요 며칠 사이에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전면 등교를 시행하기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안정적인 지역의 경우 지난 1학기에도 매일 등교를 시행한 학교들이 많았고요.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의 경우도 안정적인 교육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원격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학습 격차 문제가 커지고 있고 네. 또 아이들의 규칙적인 생활, 사회성 발달 등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 등교 일수를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건데요. 그러나 이 모든 논의의 전제는 코로나 상황이 지금보다 좋아졌을 때 가능한 것이어서 수도권의 경우 당분간 등교 수업이 확대되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이 학습 격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교육부는 AI로 학습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내놓겠다고 밝혔고 또 이 교사 500명을 뽑아서 중하위권 학생을 가르치는 방안도 추진이 되는데 이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고요. 그 이유는 학습 격차 문제는 원격 수업화에서 발생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교육부 대책을 보면 원격 수업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원격 수업으로 발생한 학습 격차를 다시 원격 수업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장비나 인프라의 문제라기보다 선생님과의 직접 만남이 줄어들면서 학습이나 생활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안전하면서도 대면 수업이 가능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제1순위 대책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돼 있어서 알맹이가 빠졌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 2학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등교 수업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 현장에는 어떤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 전교조는 코로나 초반부터 장기화에 대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네. 현재 학교는 수업과 방역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 유일한 방법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서 무엇보다 등교 수업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근본 처방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최대 20명 상한제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수업에서의 학습 격차 해결, 또 방역에서의 상시적 거리 두기가 가능한 그러한 교육 환경으로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교조 정현진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많은 분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죠. 자원봉사자들이 수해 지역을 방문해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는데요. 구호 물품이 지원되고 있지만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던 수해민들은 생필품과 방역 물품이 부족해 여전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남원시 금지면 일대 마을입니다. 수해민과 전국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이 진흙이 묻은 가재 도구들을 정리하고 씻어내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실상이 정말 이게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어쩌면 물이 지붕까지 찼다는 생각에 너무 놀랐어요. 정말 이분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이 날 더운데, 더군다나 대체 공휴일 가족들 안고 휴가철인데도 다 우리 회원님들이 그 반납하고 봉사하겠다고 오셨습니다. 기업과 봉사단체들의 물품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임직원들은 마스크와 세제, 생수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이재민 대피소에 발열 체크기를 설치했습니다. 이번 폭우가 남원 지역에 크게 피해를 입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서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자 저희가 작은 지원 물품을 좀 긴급히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 분들께서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조속히 피해 복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해민들은 자원봉사자들과 구호 물품을 전달한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너도 나도 다 어려울 텐데 그래도 구호 물품을 많이 보내주셔서 좀 많이 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심적으로도. 우선 생활하는 데는 일단 주방에서 쓰는 세제라든가 일상 생활용품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일일이 다 챙길 수는 없지만은 십시일반 좀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해 복구 현장에는 시름에 잠긴 남원과 순창 지역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과 아픔을 함께하기 위한 물품 지원까지 어려울수록 서로 돕는 온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부평의 다울빛 이주여성연합회도 수해 피해 지역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연합회원들은 지난 15일 충남 금산의 수해 피해 가구를 찾아 얼룩진 집기류를 닦는 등 청소를 도왔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결혼 이주 여성분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와 너무 고맙다는 인사도 잊지 않았는데요. 연합회원들은 이날 오후 8시쯤 봉사활동을 마치고 부평으로 복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시 의원들과 인천 지역 기초의원들이 당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신동근 의원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8일 인천시의회 앞에서 신동근 의원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김진규 인천시 의원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 등 인천에는 많은 현안이 있다며 현안 해결을 위해 신동근 국회의원이 꼭 당 최고위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합니다. 이용범 인천시 의원이 18일 오전 해양환경공단을 인천시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습니다. 이 의원은 해양경찰청과의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양환경공단을 인천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해양도시 인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1인 시위에 다른 인천시 의원들도 동참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인천시의회는 해양환경공단의 인천시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도 9월 회기에서 다룰 계획입니다. 제18회 대한민국 창작 만화 공모전에서 송다현 작가의 누군가의 이야기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만화 누군가의 이야기는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시골로 내려온 주인공과 도깨비의 여정을 통해 가족 간의 이해를 그린 작품인데요. 대중성과 완성도를 갖춘 전개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모전 시상식은 다음 달 19일 부천국제만화축제 개막식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